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참여입니다. 자, 18단원의 부피와 적분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피를 구하세요. 모든 문제가.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을 수직으로 자른 단면, 그죠? 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이제 모든 문항이 다 똑같아요. 이게 회전체가 되건 그냥 입체가 되건 이 단원이 부피이기 때문에 구하는데 이제 후반부에 식을 세우고 나서 당연히 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하면서 계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학습의 어떤 좀 분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후반부 연산은 선생님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를 제외하고는 생략을 할 테니까 중요한 거는 올바른 식을 세우고 있는지 부호가 실수하지 않는지 뭐 적분 구간이라든지 뭐 빼는 과정을 실수하지 않는지 요거에 주의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입체 부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항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입체 도형을 우리가 종이에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수식을 통한 접근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3인 반원 모양의 판자 두 개가 지름 AB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판자가 이등각이 6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사실 선생님은 그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정석책이 있잖아. 이 정석책이 있잖아요. 이 정석책이 각각의 반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각이 이렇게 60도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60도만큼 벌어져가지고 반원 두 개가 있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피자집에 가면은 피자 메뉴판이 이렇게 반원으로 돼 있는 메뉴판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게 어디더라? 쌤이 기억하기로 피자헛 아니면 미스터 피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메뉴판이 피자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판을 갖다 이렇게 펼쳤다가 닫았다가 지금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0도만큼 되어 있으니까 그림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이 각도 60도가 되는 겁니다. 이 반원 모양의 피자판을 이렇게 펼쳤다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질문이 뭐냐면 반지름이 3이에요. 3이에요. 3. 네. 그랬을 때 지름 AB 위의 점 P를 지나고 직선 AB의 수직인 평면이 반원의 호와 만나는 점 QR이라고 할 때 삼각형 PQR에 의해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떤 점이 있으면은 요 AB라고 하는 축의 수직으로 자른 뭐 이런 도형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 삼각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뭐 요렇게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잠깐만 이게 아니군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입체 도형 이루어지는 넓이를 구하는 건데 뭐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테그럴 여기는 뭐 x축이라 나오고 여기 이렇게 x축이라고 x축 x축이라 놓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 넓이를 적분한 다음에 이거를 2배 해주시면 되겠네. 왜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에 해당하는 이 부피나 0부터 3까지 부피는 똑같을 테니까. 뭐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이때 이 도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얼마입니까? 60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게 60도면은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이 각도 60도고 이 각도 60도니까 항상 모든 이 빨간색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변의 길이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변의 길이는 바로 다름 아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파란색 길이가 항상 반지름이기 때문에 3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항상 얼마입니까? x가 되는 겁니다. 0부터 x 접근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의 9-x제곱이 되고 얘가 내가 찾고 싶은 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하시면 자, 이거 쓸게요. 전적으로 2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9-x제곱의 루트를 제곱한 거니 그냥 9-x제곱 dx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앞으로 끄집어내면 2분의 루트 3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여기는 9x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0부터 3까지가 되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00이고요. 3 집어넣으면 3, 9, 27에서 마이너스 9를 하니까 18이 돼서 구하게 되면 정답은 9루트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런 형태예요.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세워서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네. 자, 18-2번. 곡선 y는 2의 ax제곱 마이너스 x가 x축에 접할 때 곡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비례하자! 인데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x축 여기 있으면은 뭐 대강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식을 뭐를 세울 수가 있냐면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자, 물론 이 점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쓰면 그냥 t라고 놓을게요. 그럼 항상 이 그래프는 t, 0을 지납니다. 2의 at-t는 0을 지나게 됩니다. 왜냐면 x축 여기 t, 0을 지나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뭐가 성립하냐면은 여기 주어진 식에서 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미분한 a 곱하기 2의 at제곱 마이너스 1 요 값이 또 0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미분한 식에다가 x의 t를 대입하게 되면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는 말은 그 접하는 점에서 함수값도 0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게 되면 a하고 t에 관한 식이니까 네, 풀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볼까요? 2의 at 제곱 자리에 t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t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렇죠? 자, 넘기면은 따라서 at는 네, 1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a하고 t를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2의 at 제곱이 1.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a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은 2의 at 제곱은 넘어가고 나누시면은 a분의 1이 됩니다. a분의 1. 2의 at 제곱은 a분의 1. 따라서 at는 이렇게 되는 거죠. ln a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t는 a분의 1 ln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고요. 또 at가 1이니까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at니까. 자, 어쨌든 모르는 문자가 at 2개고 식이 2개니까 연립하면 풀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식이 복잡하니까 쉽게는 안 풀리는 건데 풀어보니까 이런 식이 나와서 따라서 이게 뭐가 됩니까? 자연상수 2가 되니까 a는 2분의 1이고 t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점이 바로 2,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연산은 그냥 냅두고요. 연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구했냐면은 a가 2분의 1이야. a가 2분의 1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2의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사실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그래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x축하고 y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인지 확실한 거는 2,0을 지나는 건 확실하죠. 네.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에 이게 x 0 대입하면 됩니다. 2의 0제곱 빼기 0이니까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무조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프가. 뭐 이 뒤에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용해서 이제 x축의 수직기울을 평면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일 때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뒤에 거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그래프를 미분해서 이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는 건 그냥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뭡니까? 인테그럴. 자,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자른데 이 자른 입체가 전부 다 정삼각형인 겁니다. 자르면 정삼각형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 전부 정삼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여기다 써가지고 x축을 적분하게 되면 부피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 식이 뭡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데 그게 바로 요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가 이걸 x라고 놓게 되면은 이것의 y좌표는 바로 다름 아닌 요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식은 2의 2분의 x 마이너스 x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하는 게 좀 귀찮지. 이거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x 2의 2분의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걸 적분하는 건데 뭐 이거 적분 그냥 하면 되겠고요. 이거 적분하면 3분의 x제곱 되는 적분하면 되겠고요. 이거 적분하는 과정에 부분 적분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조금 번거롭다. 하지만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도 되게 복잡해요, 이게. 뭐 구하면 막, 뭐 2의 세제곱항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제 그 적분은 계산이 복잡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이런 식의 곡선에 해당하는 식을 세워서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시험에는 이런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다듬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고민할 필요 없고요.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 세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k가 0부터 1 사이의 값일 때 y는 sin x 빼기 k니까 이 sin 함수를 y축으로 k 음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x는 0, y는 0, 그 다음에 x는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를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은 모두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밑면으로 하는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 도형이 아니라 요걸 밑면으로 하는 이런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걸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자르면 이게 전부 다 정사각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입체라고 치면 이게 이런 입체 도형인가 이게 지금 이런 입체 도형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지금? 이게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인 함수가 지금 뭐 이런 그래프인가 지금 뭐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밑면으로 하는 이런 입체 도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기는 어렵잖아요. 이해되겠니? 이런 입체 도형이 있는 거야. 그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 부피가 최소가 되는 상수 k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부피는 인테그럴 뭐 0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쨌든 넓이를 식으로 세운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적분 구하는 0부터 파이까지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넓이가 뭐냐?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 길이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길이 제곱인데 요 길이가 지금 이 함수 값이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어가지고 문제지만 어차피 제곱을 하게 되면 정사각형 넓이가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의 y좌표를 제곱하나 이거의 y좌표를 제곱하나 어차피 똑같이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그냥 sin x 마이너스 k가 y좌표이지만 이 y좌표가 어디에 있는가와 상관없이 그냥 이 식을 갖다가 제곱해서 적분하시면 양이건 음이건 어쨌든 이 값은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질문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값이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넓이를 식으로 세워서 그때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수 k 값을 계산하십시오.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게 되면은 sin의 제곱 x 마이너스 2k sin x 플러스 k의 제곱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적분을 하면은 이 제곱 자리를 식으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이 식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k sin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k의 제곱 dx가 됩니다. 이게 부품입니다. 계산하니까 이해할게요. 요거부터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이 값은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 sin의 2x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2k의 코사인 x 그 다음에 k제곱도 상수고 2분의 1도 상수기 때문에 이 값은 더하기 k제곱 x 더하기 2분의 1x 이거를 0부터 파이까지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부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산하니까 파이를 대입하면 sin 2파이가 0이고요. 0을 대입해 0이니까 이건 어차피 계산할 때 상관이 없습니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k가 되고요.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0 대입하면 00이고요. 파이 대입하면 더하기 K제곱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으로 부피가 뭐에 관한 식이 되는 겁니까? K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K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네, 2차식. 파이 곱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요 2차식의 최소가 되는 순간에 K를 구하는 건데 꼭지점에 Y좌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얼마입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 값은 2파이분의 4. 다시 말하면 파이분의 2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4번. 네. y는 절대값 x-1의 루트 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x는 t 플러스 둘러싼 도형을 미분한 입체를 x축에 수렴하는 뭐 정사각형이다. 뭐 앞에 그런 비슷하죠. 네. 그랬을 때 이때의 부피가 역시 똑같아요. 최소가 되는 t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니까 x는 t하고 x는 t 플러스 1이야. 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자 보세요. y는 절대값 x-1의 루트 x.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지만 이 그래프의 뭐 극대값이나 뭐 증가감수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적분 구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몇 컴마 0을 지납니까? 0,0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또 1,0을 지나는 건 맞습니까? 맞잖아요. 얘가 0이 되거나 0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는 이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값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뭐 실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뭐 이게 뭐 이렇게 되는지 이건 잘 몰라요. 근데 몰라 상관없습니다. 이 말 알겠어요? 적분하고 미분이 강조가 되는 포인트가 다르죠. 미분은 항상 이 극대값이나 최대값이 되게 중요했어요. 적분은 이 모양은 안 중요해. x축과 언제 만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양수. 왜냐면 이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질문이 뭐냐면은 x는 t하고 x는 t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현재 뭐 이런 점을 갖다 t라고 놓으면은 이런 데가 이제 t 플러스 1 아닐까요? 그럼 이제 이런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넓이. 자, 이렇게 생긴 거를 밑면으로 하는 어떤 입체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x축의 수직으로 하는 단면을 볼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게 뭐 어떤 저런 식으로 말하면 크로아상처럼 생긴 그런 도형이 되는 거예요. 크로아상 2개 붙여놓은. 하여튼 그래서 이것의 부피를 구하는 건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부피는 똑같죠. 인테그럴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정확히는 t부터 1까지 구하고 1부터 t 플러스 1까지 구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면 어차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곱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까지도 이거의 제곱, 여기서까지도 제곱이니까 한 방에 그냥 구하는 값은 x-1의 제곱에 x의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해되겠습니까? 제곱을 하고 나니까 훨씬 식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뭐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부피는 최종적으로 x에 관한 식으로 적분을 해서 그 x 자리에 t 플러스 1과 t를 집어넣는 게 결국엔 t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vt라고 놓은 거야. vt는 인테그럴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옆에서 쓸게 그냥. 자, x-1의 제곱에 x의 dx가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궁금한 거는 이 VT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VT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VT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V'T가 0이 되는 값 찾게 되면은 바로 이 그래프의 증가감소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VT란 말은 T에 관한 함수인 거죠. 몇 차 함수일까요? 뭐 대강 보면 뭐 3, 4차 함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미분해서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의 최소나 극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t로 미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적분과 미분 관계 배웠었죠. 우리가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를 x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fx 되는 거 기억납니까? 우리 16단을 공부했잖아. 네. 그게 이제 x하고 t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식은 뭘로 미분하느냐? 이 식은 당연히 d의 dt, x가 아니라 t로 미분한 t로.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요 자리에 그대로 t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t를 대입한 걸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t 플러스 1 대입하게 되는 값은 t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t의 제곱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다 t 대입하면 이 값이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t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t 플러스 1 대입하고 t를 대입해서 빼는 겁니다. 그럼 이게 t라는 공통인수가 있습니까? t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면 여기는 t의 제곱 플러스 t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의 제곱, t의 설미값은 3t의 그냥 쓰겠습니다. 이 식은 t의 괄호 열고 3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v't를 구해봤더니 t에 관한 2차식이 된단 말은 vt는 t에 관한 몇 차식이라는 뜻입니까? 이 식은요. t에 관한 3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t로 미분했더니 2차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능령이 되는 값이 뭐가 있어요? 능령이 되는 값이 t가 0일 때하고 t가 3분의 1 때가 되는 거고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식이 되겠죠. 왜냐면 미분한 게 2차식이 됐으니까. 이 그래프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VT가 최소가 되는 단 T는 문제가 0에서부터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0이고요. 얘가 1이 이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의 최소가 되는 T의 값은 그렇죠. 다름 아닌 T가 3분의 1일 때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부피에 관한 문제인데 미지수가 바뀜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결국에는 변화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구하는데 적분하는 문제를 미분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적분 한번 하고 다시 미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식을 적분과 미분 관계로부터 바로 그냥 이 식 자리에다가 t하고 t 플러스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5번. 연속함수 fx가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와, 이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x하고 t가 섞여 있는. 이걸 보는 순간 양변을 뭐 x로 미분하고 싶다. 단 이때 이제 요 x는 적분할 때는 t에 관해서는 상수 취급받고 t는 뭐 변수 취급,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이 식은 보니까 그냥 x에 관한 식과 t에 관한 식인데 t를 적분해서 0부터 1 대입하니 그러면 이 식에 x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t에 관한 적분이니까 x세제곱은 상수 취급받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값은 6x세제곱이 되고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t의 제곱 dt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6x제곱 그대로 있고요. 이건 그 식으로 하면 t-x제곱. 근데 x를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의 t-x의 세제곱. 이거를 0부터 1. 이거와 똑같은 거죠.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이걸 다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요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x 빼기 t의 제곱이지만 t 빼기 x 제곱하고 똑같고, 개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6x의 세제곱에 또 곱하기 3분의 1에 괄호 열고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1-x의 세제곱이고 빼기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x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뭐 이렇게 되겠네, 식이. 식이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 안쪽을 정리를 하니까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잠깐만요. 헷갈리네. 3x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세제곱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라져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앞에 1도 남고요. 이렇게. 이 안쪽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식은 2x의 세제곱 괄호 열고 1-3x 플러스 3x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나와서요. 뭐 전기까지 그냥 할까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값은 최고차항부터 6x의 5제곱 마이너스 6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x하고 t가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정리하니까 6x의 5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정리하면은 6x의 5제곱 마이너스 6x의 4제곱 그
그다음에 플러스 2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이. 그러면 이제 이 왼쪽을 가지고 푸는데 일단 이거 보는 순간 윗끝 아래끝 똑같게 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은 싸 0이고요. 우변에 0 대입하니까 0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재밌는 식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먼저 하면은요. 이 식은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분배 법칙 하면 x ft 제곱이지만 적분할 때 x는 무관하기 때문에 x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ft 전체의 제곱 dt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t ft 제곱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을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ft 전체의 제곱 dt. 그럼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면 더하기 x fx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x로 미분하게 되면 똑같죠. x fx 전체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변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x를 미분하면 이것은 30x의 4제곱 마이너스 64, 2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한 거야 지금?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를 구한 값이 이런 꼴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뭐 ft의 제곱도 나오고 ft도 구할 수 있는 fx의 제곱도 나오고 fx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y는 fx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래프가 y는 fx가 있는데 이 x는 1이라고 치면은 y는 fx와 x는 1,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를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사실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 y는 fx라는 그래프야. 근데 0부터 1까지를 이루고 있는 거를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 게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앞에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때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넓이 dx를 하는데 그 넓이가 뭡니까? 요거를 밑면으로 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을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fx 전체의 제곱.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아,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x에 얼마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하면 정답은 30-24 플러스 6 하니까 정답은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보이는 그 느낌에 비해서는 풀만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하고 18-6번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소형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 부피를 구하십시오. 요거는 선생님이 양의를 구하는데 18-16번하고 6번하고 7번이 이제 이렇게 생긴 도형들을 x축, y축 둘레로 회전해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 뭐 비슷하겠으니까 한번 같이 할까요? 6번하고 7번을 같이 하고 오늘 수업은 7번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어떻게 구하느냐? 식을 세우는 것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인 거죠. x축이 있으면은 뭐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그래프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 곡선하고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x축 둘레를 회전시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회전하고 시킨 그 도형이 최종적으로 그 단면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을 인테그럴 뭐 a부터 b까지 하면 이 값이 이게 부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 r이 뭡니까? 바로 이 길이가 반지되기 때문에 이 점은 y좌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둘러싸인 도형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니까 이 식이 y는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또 y축 대칭이죠. 맞습니까? 이게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에서 x축이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그래프는요, 뭐 y 프라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난 점이 딱 이 점밖에 없고요. 그다음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차함수 뭐 이게 0,1을 지나게 되면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다시 항상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큰 점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크거나 같은 점이 있어야 되고 1,0하고 마이너스 0을 지나고 y축 대칭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극소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4차함수 그래프 걔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그때 이 부분을 x축 둘레를 회전시키라는 뜻인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파이 곱하기 이것의 y좌표의 제곱, 파이 r의 제곱하면 되는데 이 y좌표가 뭡니까?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거를 제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4제곱 dx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끝. 조금 더 빠르게 쉽게 구하려면은 이거 갖다가 0부터 1까지로 만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8차 함수입니다. 8차 함수. 그래서 이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8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과정을. 이거 4제곱 전개하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제곱하면 되는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기억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전개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다항함수 적분인데 적분관이 0부터 1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고 나면 항상 이런 다항식은요 0인 부분은 그냥 0이고요 1인 부분은 개수만 남기 때문에 오히려 적분은 되게 쉽습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 y는 x-2루트 x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이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언제인지를 보는 거야. 그럼 이 식은 루트 x로 묶어내면은 루트 x 마이너스 2니까 x가 0일 때 하고 x가 4일 때 만나고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 수 있죠. x가 0부터 4 사이면 이 값은 무조건 양수고 이 값은 음수구나. 곱하면 음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인테그럴 0에서부터 4까지 파이 곱하기 요 길이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위쪽이건 아래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제곱하면 좋겠네요. 이 값은 x-2루트 x의 제곱 dx. 네, 이렇게. 이제 끝입니다. 계산 생략.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x축과 만나는 점만 알면 돼요. 오히려 회전시키는 문제는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이 식도 능령이 된 때가 언제지? x가 뿔마 1일 때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럼 또 x축 그리는 거야. y축 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먼저 해보겠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3이 이 값은 양수고 이 값도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위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회전시키는 겁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얘 제곱. 그러면은 2의 2x제곱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x제곱 dx. 그래서 이거 적분은 그냥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셔야 되죠. x제곱에 2의 2x제곱.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하셔야 됩니까? 부분 적분을 2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공부의 핵심은 아는 거지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냐 틀리냐는 시험 볼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넘어가시기 바라고. 마지막 7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곡선과 직선을 둘러싸인 도형을 y축 둘레로, 이제 x축 둘레가 y축 둘레지만 원리가 똑같아요. y축과 언제 만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자, 뭐 그래프 이거는 사실 그릴 수가 있죠.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원래 y는 루트 x인데 그랬다가 y축으로 1만큼 평형시키면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y는 루트 x 플러스 1이고 이거랑 y는 2.
뭐 이런 그래프 y는 2예요. 2가 되는 겁니다. x는 0은 y축이니까 y축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부분을 y축들로 회전하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전시키면은 얘가 뭐 요렇게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자른 단면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얘가 1부터 2까지죠. 1부터 2까지 dy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거기에 들어가는 식은 뭐냐면은 파이 r의 제곱, 그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되는데 이 반지름 길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들어가는 거죠. 파이 곱하기 x의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근데 그 x 제곱을 이 식에서 봤더니 루트 x가 y-1이니까 x의 제곱은 y-1의 제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우리는 y-1의 제곱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알겠습니까? 파이 r의 제곱인데 그 r이 x좌표이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도 역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그래프는 이 항상 진수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x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라고 하면은 2로 갈 때 점근선을 갖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작은 쪽, 이쪽에서 그래프 그려집니다. 2로 가면 갈수록 이 값이 ln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그래프는 여기서 뭐 요런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래서 또 x는 0, y니까 x축, y축,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거를 y축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인테그럴. 자, 이 점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x에 0 대입하게 되면 ln입니다. 0부터 ln2까지 dy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나면 뭐 이렇게 생기면 이런 입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파이 r의 제곱, 파이 곱하기 여기 x제곱이 들어가는 건데, 알겠죠? 그 x제곱은 이 식을 살짝 변형하셔야 되겠네요. y는 ln e-x면 이 값은 e-x는 2의 y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e-2의 y제곱이 x이므로 이 x자리에는 이걸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e-2의 y제곱 전체의 제곱.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을 할 수 있죠. 2의 2y제곱 빼기 4 곱하기 2의 y제곱 더하기 4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뭐 연산을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회전체 같은 형태는 대부분 뭐 오늘 한 게 사실 회전체,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양수, 음수도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 구간이 중요하고 식의 형태가 중요하고 x인지 y인지를 혼동하면 안 되고 그 점을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39페이지부터 기본편 나머지 문제하고 실력편 문제 일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